어머님들이 그냥 노트 주고 책 읽은 거 독서록 써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못 씁니다. 뭘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독서록을 써야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록 쓰는 걸 보면 고학년이 돼서도 참 재밌었다, 슬펐다 이렇게 두세 줄 쓰고 아이들이 보통 줄거리를 요약을 못해서 세세하게 처음부터 쓰다가 중간에 급하게 마무리로 참 재밌었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 구성을 짜주면 쉬워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어떻게 독서록 쓰기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접하게 될 독서록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사실 독서록 쓰기는 초등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되는 글쓰기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책을 읽게 될 거고요. 기록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숙제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충 제출만 하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초등 저학년 때 독서록 쓰기를 잘 자리 잡아주면 고학년 가서도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글 쓰는데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독서록이 글쓰기에 해당되잖아요. 사실 글쓰기가 책을 읽고 쓰는 독서록에만 국한되지가 않거든요. 학교 다니다 보면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국어 과목은 당연히 많겠죠. 글을 요약해서 쓴다던가 편지 쓰기부터 중심글을 찾아서 쓰기까지 국어 시간은 읽고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나 과학 과목도 공부하다 보면 글쓰기가 잘 되지 않으면 설명하는 글을 잘 못 써요. 과학 문제들은 실험 과정을 설명하거나 결과나 이유나 원인 같은 걸 써야 할 때가 있고요. 사회는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이나 이유들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과목마다 생각하고 글로 표현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제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수학 계산해서 푸는 걸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글 쓰고 설명 쓰고 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글쓰기의 시작이자 바탕이 될 수 있는 독서록 쓰기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어떻게 독서록 쓰기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독서록 써야 할 때 어머님들이 그냥 노트 주고 책 읽은 거 독서록 써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못 씁니다. 당연한 거예요. 뭘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독서록을 써야 하니까 아이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록 쓰는 걸 보면 고학년이 돼서도 참 재밌었다, 슬펐다,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이렇게 두세 줄 쓰고 쓸말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줄거리를 쓴다면서 노트 반을 채웠는데 읽어보면 책 초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시작도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독서록 쓰기는 처음은 조금 지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조금만 알려주셔도 아이들 글이 확 달라집니다. 학년별로 나눠서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1학년 독서록 쓰기입니다. 1학년은 이제 막 한글을 배웠고 쓰기 시작하니까 내용을 쓰기는 힘들어요. 한두 줄 정도 독서기록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날짜, 제목, 지은이, 그리고 읽어서 느낀 기분 한 줄 정도. 이때 다양한 감정 표현을 쓸 수 있게만 지도해 주시면 좋은데요. 재밌다, 슬프다, 행복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감정들 설레다, 기대된다, 두근댄다 같이 한 가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정도, 그 정도만 알려주고 표현하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독서록 쓰기의 중점은 감정 표현 익히기입니다. 두 번째는 2학년 독서록 쓰기인데요. 이제 2학년 정도가 되면 3-4줄 정도 독서록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막상 쓰라고 하면요. 의외로 문장으로 쓰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딱 3줄로 쓰는 연습만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줄, 그리고 그때 내 기분 한 줄, 이렇게 3줄 쓰기를 하면 되는데요. 1학년 독서록 쓰기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익혀두면 이때 뻔하지 않은 기분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3줄이지만 다양한 어휘로 표현력이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는 3, 4학년 독서록 쓰기입니다. 이제는 문장을 쓰는 요령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어떤 문장을 써야 하나의 독서록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때는 줄거리와 내 생각을 써야 하는데요.
그 구성을 짜주면 쉬워요. 줄거리를 3줄 대충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보통 줄거리를 요약을 못해서 세세하게 처음부터 쓰다가 중간에 급하게 마무리로 참 재밌었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줄거리를 3줄로 쓰는데 이 책 어떤 책이야? 라고 물었을 때 친구나 엄마한테 설명하는 3줄로 쓰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친구랑 화해하게 되는 책이야. 이렇게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줄거리가 되어야 해요. 이 책의 내용은 아까 말했던 이러이러한 이야기의 책이다. 이렇게 3줄을 쓰고 그 다음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골라서 이때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걸 한두 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냐하면을 붙여서 뒷받침이 되는 문장을 한 줄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줄거리 쓰기에 대충 이런 이야기의 책이다 3줄,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을 쓰면서 그때 느낀 점 2줄,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서 1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러면 5줄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틀을 만들어주면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되고요. 연결해보면 읽을 만한 하나의 독서록이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고학년인 5, 6학년 독서록 쓰기인데요. 이때는 3, 4학년 독서록 쓰기에 시작과 끝만 조금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시작에 바로 줄거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책을 고른 이유, 제목을 보고 든 생각, 표지 그림을 보고 이 책이 어떤 책이다 라고 느꼈던 생각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거리 간단하게 3줄 써주시고요. 인상적인 장면 2줄 써주고 또 왜냐하면 이유를 1-2줄 써주면 이제 3, 4학년 독서록 쓰기에 처음 시작 부분이 한 2-3줄 더 들어가서 풍성해졌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내가 든 생각을 써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든가 제목을 보고 이런 책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책이었다 라든가 바뀐 생각을 적어주는 거예요. 문학이나 창작책이 아닌 지식책이나 과학책을 읽으면 바뀐 생각 쓰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궁금증을 써주면 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졌다 라든가 이건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다 라든가 또는 지식책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도 좋겠죠. 이렇게 오늘 학년별 독서록 쓰기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아이들한테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면 절대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만 알려주고 2-3줄씩 채워보라고 하면 곧잘 쓰거든요.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록 쓰기가 싫어지지가 않아요. 독서록 쓰는 이유가 책을 읽게 하는 건데 독서록 쓰기 싫어서 책을 읽기 싫어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도해서 아이가 글 쓰는 게 너무 재밌어져서 하루에 독서록 3-4권 쓴 적도 있어요. 독서록을 쓰려고 하니까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기도 하고요. 아이가 힘든 부분을 엄마가 조금만 알려주고 해결해주면 그 다음은 초등 내내 쭉 글쓰기 부담이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독서록 쓰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해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와 좋은 책 읽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